이번 영상에서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각각 U, V 벡터라고 하면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 세타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 V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작은 각과 이렇게 큰 각이 생기는데요. 이 둘 중에 더 작은 것, 크지 않은 쪽, 뭐 같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네, 둘 각 중에 크지 않은 쪽, 작은 쪽을 세타라고 택하니까 자, 그때의 요 세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게 될 때 코사인 값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코사인 값이 특수각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사인 값만 이용해도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것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요렇게 생겼는데 두 직선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 각이 되겠죠. 자, 이 각은 여기 요렇게 생긴 사각형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은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면 사실 세타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80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운 각의 변형을 이용해서 적용한다면 이게 180 파이니까 코사인 값이 그대로 코사인으로 될 수 있고 180 마이너스 세타는 이사분면이어서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구한 것에 부호만 바꿔주면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주면 코사인 세타의 값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값을 구하면 세타의 코사인 값이 아니라 180 마이너스 세타의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부호만 바꿔주면 코사인 세타의 값과 같게 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법선 벡터를 가르쳐 주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면 그것을 양수로 고쳐주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여기 내적 값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여기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적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서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잘 보니까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L 직선의 방향 벡터는 3,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두 벡터의 크기 분의 두 벡터의 내적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u의 크기는 루트 9 더하기 1이고 v의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4가 되고 두 개의 내적값은 3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리하면 루트 10 곱하기 루트 5여서 5루트 2가 되고 분자는 5가 되니까 코사인 값은 루트 2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 요 직선의 법선 벡터 n1은 1,2이고 요 직선의 법선 벡터 n2는 3,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크기 n1 벡터의 선생님 여기 벡터 표시 안 했네요. 벡터 표시하면 n1 벡터의 크기 곱하기 n2 벡터의 크기 분의 n1 벡터 내적 n2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n1 벡터의 크기는 루트 5, n2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 두 벡터의 내적값은 3 더하기 2니까 또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세타는 45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의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직선이 수직과 평행일 때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u 벡터와 v 벡터라고 할 때 두 직선이 수직이라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도 역시나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인 두 벡터의 내적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직선이 평행이라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 역시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벡터는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벡터를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A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고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A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 역시 수직이니까 먼저 방향 ベクト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L 벡터의 방향 벡터는 3,2a-1이고 M 벡터의 방향 벡터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두 벡터가 두 직선이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 값은 0이 될 테니까 3,2a-1과 2, 마이너스 1의 내적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계산해 보면 6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2a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는 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L직선과 M직선이 서로 수직이 될 때 A 값은 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U 벡터는 T 곱하기 V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2a-1은 t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3은 2t랑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t의 값이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한 t의 값을 이용해서 2a-1은 t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a는 요거 마이너스 1 이항하면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의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또 두 직선이 수직과 평행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